네, 10월 5일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 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장을 프리뷰해보는 시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할 매니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BN골드 김동호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 6개월 만에 3,000선이 깨졌습니다. 글로벌 증시에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코스피에도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일제히 많은 종목들이 또 하락을 하는 가운데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들이 크게 하락했지만은 큰 그림에서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바로 글로벌 생산 시스템이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에너지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결국 이제 생산비가 올라가면서 총 공급이나 이 공복선이 위로 이동하거나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결국 물가 상승과 또 총생산의 약세를 가져오는 그런 형태의 소위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안 좋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상이 시장을 강타하면서 나타난 것이라서 이게 일각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소위 그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라든지 또 중국의 헝다 문제라든지 이런 작은 걸로 보시면 안 되고 이런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들의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소위 물가 상승과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제가 많이 빠졌지만은 이것은 어떤 작은 뉴스에 의한 그런 하락이 그런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뷰 자체는 너무 낙관적으로 가기 어렵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사실 경기가 조정을 살짝 거친 다음에 다시 확장 국면으로 진입을 하는데 지금 이것이 진행되는 경로가 바로 이런 최근에 에너지난이라든지 이 중국으로부터 탈탄소, 탈중국 흐름에 의해서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구조화되면서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경기 방어주 중심의 보수적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시장의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통해서 시장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1위는 반도체 대장이고요. 2위는 언택트, 4위에는 리비안 관련주가 랭킹했습니다. 5위는 해운주가 랭킹을 했고요. 엔터주, 항공주, 전기차 충전,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마지막으로는 정유주가 랭킹 올렸습니다. 이렇게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알아봤고요. 그럼 10개 키워드에서 10개 종목들 어떻게 종가가 형성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1위에는 SK 하이닉스가 위치했습니다. 올해로 처음 10만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10만 원 선이 뚫리면서 오늘 마이너스 1.37% 등락률 보였습니다. 그리고 5위에 위치한 HMM, 중국 전력난에 따른 제조업 가동률 하락과 또 이에 따른 중국발 교역량 둔화 가능성 등이 컨테이너 선사 주가의 악재로 작용하면서 마이너스 4.72%를 보이면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7위에 위치한 진에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6.62% 등락률을 보였는데요. 리오프닝 기대감에 대한항공을 제외한 항공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HK 이노엔 9위에 위치했는데요. 플러스 29.9%를 보이면서 아주 높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경구용 치료제주인데요. 글로벌 제약사 머크사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임상 효과에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오일. 정유주인데요. 국제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죠. 이와 관련해서 플러스 1.81%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특징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는요. 1위에 위치한 SK 하이닉스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SK 하이닉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3,000선 붕괴 시총 상위주가 급락을 했는데요. 내일 SK 하이닉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SK 하이닉스 역시 스탑 의견 드리겠고요. 이제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연초에 뭐 슈퍼사이클이다 그랬는데 불과 이제 9개월이 지났는데 SK 하이닉스가 다시 겨울로 들어갔어요. 무슨 슈퍼사이클이 9개월도 안 돼서 벌써 겨울로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로벌 반도체 수급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제 반도체를 사용하게 되는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이드에서 결국 일부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자동차 생산이 제가 기사를 봤더니 한 20조 원 정도 저는 전 세계적으로도 생산 차질을 빚는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런 그 흐름이고 어쨌든 지금 언택티드 관련한 수요들이 많이 충족이 된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반도체 경기 흐름은 또 내년에도 별로 쏙 좋을 것 같지가 않다라는 그런 그 구조 속에서 이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되고 특히 하이닉스가 지금 갭하락을 해서 음선 떨어지면서 전저점 깨졌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이런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군대 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말 쓰지 말라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침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밑에 있는 그 8만 원대 초반대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그런 차트고요. 시간이 되면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차트 말고 긴 차트를 좀 보면은 이게 경기 상승 사이클이 끝난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는 경기 하강 사이클에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디플레이션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상이 조정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서 언제가 저점일지 여부에 대해서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세적인 하락 좀 더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스탑 의견 드렸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본격적인 침체에 들어갔고 8만 원대 아래로 또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스탑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를 위해서 필요한 모멘텀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 글로벌 생산 시스템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회복된다라는 것은 에너지 대란이 이제 없어져야 되니까 상당히 요원한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에너지 대란의 본질은 어디에서 왔다? 바로 탈탄소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석탄이라는 그런 그 에너지 대안을 다 버려버리고 그것을 다른 걸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채우자면 시스템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과거 같은 생산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오늘 뭐 나온 뉴스에 의하면 삼성전자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좋다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삼성전자 깔끔하게 빠지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주식은 항상 과거보다는 미래를 반영하는 거니까 앞으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경기도 나빠질 것을 우려해서 주가 빠지는 거라서 지금 실적 좋다는데 왜 빠지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더 나빠질 것에 대비하라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더 나빠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디램 관련해서 이런 디램 관련 악재가 좀 주가에 반영이 다 됐을까요? 더 나빠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제 과거의 반도체는 뭐 예를 들면 서버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많이 수요가 있었던 그런 분야인데 최근 들어서 이것이 뭐 자동차 분야라든지 많은 그 기계나 또는 전자 장비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반도체 경기가 전반적으로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소위 얘기해서 생산이 과거같이 충분히 회복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워낙 뭐 생산비가 높은 가운데 생산이 회복되길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상당 기간 동안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내년 2분기 이후에는 한번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당분간은 좀 기대하기 어렵고 내년 2분기에나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3위에 위치한 삼성 SDI 관련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리비안 자체 배터리 생산 계획 소식에 오늘 하락했습니다. 내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리비안 때문에 하락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아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어제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 한 70% 연간 기준으로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만은 사실 그 최근에 테슬라가 저점에서 많이 올랐어요. 한 100% 올랐고요. 어제 뉴스 나오는데 안 가요.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전기차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전기차 안에 무슨 자체 발전을 하는 발전기가 들어있지 않는 한 배터리 장착을 하고 가도 왜 기름통만 달고 자동차가 달리기는 어렵죠. 그 안에 기름을 넣어야 될 건데요. 바로 그런 점에서 최근 글로벌 전력난이 전기차의 판매라든지 운행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불편함이나 속도의 둔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유럽에서도 전기 모자라서 난리인데 소위 얘기해서 밥해 먹을 그런 그 전기도 없는데 자동차 어떻게 굴립니까?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충전이나 이런 부분 수요를 감안할 때 제가 판단할 때는 전력 공급 시스템이 안정화되지 않는 전기차의 판매 속도도 상당히 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리비안이 뭐 스스로 공급을 하든지 말든지 사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삼성 SDI인데 문제는 조금 더 큰 레벨에서 지금 뭔가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전기차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완성차 업체 배터리 내재화 선언 뭐 득일까요, 실일까요? 당연히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까지는 이 산업 초기 단계는요, 부품을 소위 내재화한다는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 한다고 하죠. 자체 생산을 해서 단가를 좀 줄여보겠다는 그런 의지인데요. 이 초기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고 외주를 줘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도 내재화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그런 회사들이 점점 더 생겨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 이게 진짜 핵심적인 요소라서 예를 들면 엄청난 기술 축적이 필요한, 물론 기술 축적이 작다는 얘기는 아닌데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은 감히 PC 업체가 서버 업체가 반도체 직접 만들겠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인텔이나 또는 뭐 그 애플이나 이런 아마존도 반도체를 한번 손대 볼까 하다가 다 달아났거든요. 실력이 안 되니까. 하지만 이 배터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반도체와 바로 직접 비교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라서 상당 부분은 내재화를 진행하면서 원가 조절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역시 악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네. 이 삼성 SDI가 미국 진출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발표는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진출? 네, 이 삼성 SDI는 아무튼 지금 현존에 나와 있는 배터리 중에서 가장 오래 가고 멀리 가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원가도 경쟁사인 LG화학보다 더 낮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미국에 직접 진출을 한다 하더라도 삼성이 과거에 해외 진출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진짜 핵심 역량을 갖고 있는 경우는 혼자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배터리나 이런 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도 그렇고 해서 혼자 가기보다는 뭐 GM이든 또는 포드든 이런 회사랑 함께 합작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큰 그림에서 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 삼성 SDI의 키워드는 미국을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그것보다 더 윗단계에 지금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7위에 위치한 진에어입니다. 오늘 6.62%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항공주가 리오프닝 기대감에 일제히 강세를 보였죠. 아직 뭐 저평가된,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 눈여겨볼 만한 리오프닝 섹터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이 진에어는 사실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의견을 드리는데 뭐 리오프닝 섹터를 많은 분들이 지금 그 관심을 두시고 있고 특히 여러분들 이제 그 어떤 새로 만들어진 신조 이런 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조가 만들어진 섹터치고 고점 아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위드 코로나 아니었던 적이 없거든요. 컨셉만으로 본다면. 그리고 실제로 리오프닝 섹터들은 지난 12월에 저점을 치고요. 대시세를 냈어요. 예를 들면 진에어라고 하는 종목도 잘
잘 보시면은 여기가 지난해 12월 달에 이 종목이 7,000원에 있었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오늘 24,000원이거든요.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리듬상으로 보면은 이 종목과 함께 여러분들 혹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노랑풍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시면은 이 노랑풍선이거든요. 밑에 있는 차트가 보면 지난해 12월 이후에 이게 여기 저점 대비해서는 저점이 2,000원에 있던 게 지금 10배 올랐어요. 2만 원. 그리고 여기 지난해 이제 여기에 있었던 게 5,000원인데 여기서 벌써 한 400% 올랐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윗 코로나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올라가면 자꾸 위에 매물이 달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윗골이 달리죠. 이것은 뭐냐면 이미 이 종목도 거의 시세가 다 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컨셉으로 뭔가 신조 만들어지고 이럴 때 그쪽 섹터 잘못 들어가면 고점 물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미 우리가 수요라고 하는 측면은 사실은 상당 부분이 이미 회복이 돼. 물론 이제 여행이나 이런 수요는 다 회복이 되었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그 부분이 이미 실적이 안 나오는데 미리 이 종목은 시세에 반영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기 시작해도 잘 안 갈 수도 있다. 요걸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삼성전자 실적이 지금 3분기인데 잘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고점은 올해 1월 달에 고점이 나오고 오히려 저점이 계속 깨지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점에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시세를 다 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적이 좋아도 뭐 최고가를 경신하진 않을 수 있다라는 점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 리오프닝 관련주는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이밍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지금은 주가 자체가 리오프닝 관련주가 8분응선이나 9분응선에 와 있으니까 일단 수익 났을 때 잘 팔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항상 지금 이게 마지막 그 경기 순환이에요. 근데 경기 순환은 항상 초기 국면에 소재 산업재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도가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엔터주라든지 지금 리오프닝 호텔이라든지 뭐 카지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여행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움직일 때가 마지막 순환이에요. 경기 국면에서. 근데 그 경기 국면 마지막 순환에 이렇게 와 있는 거라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짧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올라오다가 정고점 돌파를 한더라도 막 쫓아가고 그러지 말고 제가 판단할 때는 5일선 기준으로 혹시라도 이탈이 일어나면 과감하게 차익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 순환에서 마지막 국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진에어는 내일 고라는 의견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디스플레이텍 8위에 위치한 디스플레이텍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15.09라는 아주 높은 급등세를 보였어요. 이 전기차 충전 관련주인데요. 이 전기차 충전 사업 가속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이 종목은 사실 그 의견을 드려도 무방한 종목이긴 한데 요즘에 좀 눈에 너무 튀어요. 왜냐하면 스토리보다도 또는 앞으로 이제 실제로 이 종목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지도 잘 모르겠는데 다른 종목들 안 가는데 혼자 튀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그냥 테마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뭐 전기 충전 관련 종목들이 딱 이제 다들 가다가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이 종목. 물론 이제 메타버스나 뭐 이런 요소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이 종목도 오를 만큼 다 오른 게 아니냐. 익절 라인 잘 잡고 보수적으로 접근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텍 오를 만큼 다 올랐다. 그래서 스탑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10개 종목들 모두 고앤스탑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산업홀딩스 고, 하이브, 진에어, 마지막으로 SOL까지 고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는 스탑 의견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베스트 종목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베스트 종목들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항상 베스트 종목을 드릴 땐 트렌드에 강한 데부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 주말 어제 유럽 시장에서 바로 브렌트유가 80달러를 깔끔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돌파를 못했었고요. 이 브렌트의 그 목표치 한 120달러 보이니까요. SOL 말씀드리고요. 현재가 매수한다면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10만 5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SOL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으로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